2025년 상반기 독서 결산 영상이고요. 제가 오늘 소개하는 책은 추천해요 라는 의미보다는 그냥 세상에 이런 책도 있구나 라는 정도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최대한 간략하게 설명을 할 건데 조금 사심이 담긴 책을 말할 때는 좀 말이 길어지지 않을까. 지금 오늘 가야 될 길이 굉장히 멀기 때문에 얼른 첫 번째부터 시작할게요. 먼저 내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 불교 승려로 이제 17년간 수행을 하고 다시 세상에 돌아와서 쓰신 약간 인생 회고록. 그래서 마음에 와닿는 문장도 많고 또 책도 잘 읽히고 조용하게 좀 자기 성찰을 좀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에게 추천하는 책입니다. 올 초에 오디오북으로 굉장히 잘 읽었어요. 인간관계론, 성공대화론 많은데 나를 좀 잘 관리하고 싶은 마음에 이제 이 책을 선택을 했고요. 너무너무 추천합니다. 한 번쯤은 꼭 읽어봐야 하는 자기계발서. 내가 쉽게 피로하고 우울해지지 않으면서 또 올바르고 건강한 생각을 하면서 다른 사람들이나 나에게 이로운 일을 어떻게 해나갈 수 있을까에 대한 지침서입니다. 자, 빛이 이끄는 곳으로, 작가분이 건축가시고 건축 미스테리 소설인데 국내 최초 건축 팩션 장편 소설이라고 하네요. 실화를 기반으로 각색해서 만들어졌다고 광고가 엄청 뜨는 거예요. 이제 광고에 혹해서 핵심은 내 인생의 주어는 나여야 한다. 유명 인사들이 하신 명언들이 써져 있고요. 영어, 한국어 이렇게 써져 있고, 오른쪽에는 이제 필사할 수 있게 만들어진 책이에요. 확실히 좀 사람이 처질 때 동기부여 제대로 받고 갔던 책입니다. 책을 어떻게 하면 더 잘 읽을 수 있을까 궁금해서 찾아 읽었고요. 메모법, 속독법, 작가만의 이제 독서 노하우가 담겨 있는 책인데, 책을 읽을 때는 내 안에서 뭔가가 깨어나고 떠오르도록 읽을 수 있어야 한다. 그렇게 해야 그 책을 내가 실제로 읽은 것이 되고, 그 책을 읽고 난 다음에 나는 달라진 인간이 된다. 내가 책을 한 권을 읽었는데도 전과 같이 똑같은 사람이라면 그 책이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거나 내가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그냥 그 책을 소비한 것 뿐이다 라고 에릭 프롬이 말씀하셨대요. 그 말이 좀 인상 깊게 남아서 적어놨더라고요. 그 다음, 이동진 평론가님이 쓰신 책이에요. 이것도 역시 책을 많이 읽으신 분들은 어떻게 책을 읽을까가 궁금해서 찾아봤는데, 독서의 진입장벽을 낮춰주는 그런 용기를 주는 책인 것 같아요. 기억 남는 말은 완독의 부담을 갖지 말 것. 책을 끝까지 책임지려 하지 않아도 된다. 책을 읽음으로써 나에게 일어나는 어떤 것. 이게 방금 에리 프롬이 말한 내용이랑 비슷한 결인 것 같아요. 그 읽기를 통해서 정과는 다른 사람이 됐다는 걸 스스로 느끼고, 나와 책 사이에 일어나는 어떤 교류, 그런 거에 좀 더 의미를 갖춘 독서를 하길 바란다. 전반부는 한 3분의 1 정도 철학이 왜 필요한가, 철학이 우리 삶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한 3분의 2 이제 후반부는 서양 철학사에 대한 요약이에요. 꼭 후반부까지는 아니더라도 앞부분의 그 짧은 전반부 내용이 철학이 뭔지 좀 궁금하고, 철학이 도대체 뭘 말한다는 걸까 궁금하셨던 분들이 접하기 좋은 내용들이 많아요. 그래서 앞부분은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인상 깊었던 거는 필로소피 있잖아요. 철학이라는 단어가 필로가 사랑이고 소피가 지혜래요. 그래서 그 의미 자체가 지혜를 사랑하는 것, 지식 이런 거를 습득하는 거는 철학이라고 할 수가 없다. 그런 단순한 것들이 아니라 정말 특별한 것들에 대한 배움을 철학이라고 한다. 특별한 것들이라는 거는 철학에서는 존재하는 것들에 대한 탐구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 어원에 대한 설명이 너무 인상적이어서 적어놨어요. 제가 또 이런 요가 철학에 좀 관심이 많아가지고, 당신의 유일하고 소중한 이 삶을 어떻게 계획할 것인가 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명확한 의도를 가지고 살아라, 찾으면서 집중하면서 살아라, 이런 내용입니다. 제가 그래서 명상에 관한 책도 많이 찾아보는데 유튜브로도 많이 보고, 제가 여러 가지 명상 가이드를 찾아본 결과 저랑 가장 잘 맞는 방법을 알려주는 책이 이 책이었고, 공간감이나 부피감을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베타파에서 알파파로 좀 더 빠른 명상 상태에 이를 수 있다라는 방법을 소개하는 책인데, 예를 들면 명상 유도문이 이런 느낌이에요. 눈을 감고 이제 명상을 하면서 눈과 눈, 양쪽 귀와 귀 사이의 공간감을 상상해보세요. 코가 내 얼굴에서 차지하는 부피감을 느껴보세요. 입술이 내 얼굴에서 차지하는 부피를 느껴보세요. 이런 종류인데, 그래서 우리가 일하다가도 너무 하나의 막 컴퓨터 모니터에 집중을 하다가 좀 정신이랑 뇌를 환기하고 싶을 때 좀 멀리 바라봐라, 좀 시야를 환기시켜라 라고 말을 하잖아요.
점과 점 사이의 공간감이나 거리감, 깊이감 이런 것들을 떠올릴 때 훨씬 뇌가 더 빠른 이완 상태에 이른다 라는 의도예요. 그래서 제가 가장 큰 명상의 효과를 본 내용이고 가이드 그 녹음본이 있어요.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은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해가 지는 곳으로는 정체모를 바이러스가 이 세계를 덮은 디스토피아 소설이고요. 극한의 상황에 치달아서야 깨닫게 되는 그런 것들, 소중한 것들, 내가 정말 중요한 걸 놓치고 살았구나, 사랑에 대한 이야기예요. 제가 또 이런 양자 물리학 관련한 책을 좋아해요. 블랙홀과 정반대인 개념의 화이트홀, 작가가 이론적으로 가설을 세워서 설명한 책인데, 우리가 아는 블랙홀은 중력이 너무 강해서 빛조차 빠져나올 수 없다라고 말하는 공간이잖아요. 근데 그 유나님의 사건의 지평선 노래, 그 물질과 빛이 그 사건의 지평선 경계 안으로 넘어가면 절대 나올 수 없다고 해요. 블랙홀이 모든 것을 빨아들이는 개념이라면 화이트홀은 모든 것을 내뿜는, 블랙홀에 빨려 들어간 물질이 화이트홀을 통해 우주 어디선가 있는 다른 곳에서 방출될 수 있지 않을까. 초보자가 읽어도 한 그래도 70% 정도까지는 따라갈 수 있게 너무 친절하게 잘 설명이 되어 있는 책이라서 추천을 해요. 재미있다. 아주 재밌었다. 이 두 권의 책은 우리 인간은 단순히 눈으로만 보이는, 몸으로만 설명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라는 내용이에요. 원자와 분자 하나하나가 다 각자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고 파동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원자와 분자로 이루어진 사물이나 우리 인간이나 다 눈에 보이지 않는 에너지들로 이루어져 있다. 그래서 책이 많이 어려워요. 그래가지고 올 초쯤에 읽었다가 다시 한번 재독을 하고 싶어서 최근에 책을 사서 이렇게 열심히 읽고 있습니다. 내 눈에 보이는 것들이 세상의 전부가 아니구나 라는 좀 인식의 경계를 좀 허물어주는, 확장시켜주는 그런 책이에요. 굉장히 좋아해요. 이승우 작가님의 소설도. 단순한 연애 소설이 아니라 사랑이라는 감정이 어떻게 생겨나고 어떻게 사람을 올가매기도 하고 성장시키기도 하는지, 그냥 딱 말 그대로 사랑의 생애, 탄생하고 또 사그라들어가는 그 과정을 잘 설명한 책인데, 그런 작가의 철학적인 사랑에 대한 생각과 소설 이야기가 이렇게 결합이 아주 잘 되어 있어요. 등장인물들이 스스로를 약간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라고 여기는데, 오히려 작가는 사랑이 먼저 오고 그 사랑이 자격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사랑이란 뭘까를 묻기보다는 사랑을 할 때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되는가를 묻게 해주는 재밌는 소설입니다. 이 작가님은 항상 좀 멈추고 좀 사색도 좀 하고 사람이 좀 고요해질 수 있는 무의의 시간을 갖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라는 주제가 관통하는 책 시리즈가 많아요. 그 중에 한 권이고, 왜 나는 좀 지치지? 왜 이렇게 열심히 살아도 좀 성취감보다는 공허와 우울감이 더 많이 느껴질까? 싶으신 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면 공감 가는 부분도 많지 않을까. 제가 완전 게으른 완벽주의자의 그 자체거든요. 이 단어가 들어가 있는데 내가 이 책을 안 읽을 수가 있나 해서 읽어봤어요. 좀 나의 실행력이나 추진력을 좀 키우고 싶다. 괜찮게 읽을 것 같습니다. 정의할 수 없는 감정은 없고 모호한 슬픔이란 세상에 없다 라는 의미에서 이제 작가가 새롭게 단어를 만든 감정사전이에요. 이 책은 제가 자세하게 리뷰한 영상이 있으니까 한번 살펴보시고, 주드 프라이데이 작가의 첫 에세이,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하루하루를 진심으로 살아가는 마음을 담은 책이고, 중간중간에 일러스트가 들어가 있는 그림도 너무 포근하고 그냥 읽고 있으면 되게 사람이 좀 마음도 가벼워지고 나도 같이 몽골몽골해지는 그런 기분이 드는 기분 좋은 책이에요. 네, 이 프랑스와주 사강의 무려 18세 데뷔작, 출간과 동시에 굉장히 핫했다고 하는 성장 소설이에요. 네, 그 작가가 이제 18세라는 어린 나이였음에도 불구하고 10대의 복잡한 내면을 너무나 섬세하게 잘 그린 소설이다 라고 칭찬을 받았대요. 좀 작품성을 좀 이해하기가 저는 좀 어려워가지고 이 작가의 다른 작품도 읽어봐야겠다라는 결심을 하게 했던 책입니다. 제가 정말 애정하는 양기자의 책이고, 1980년대 좀 굉장히 허름한 나성 여관이라는 공간에서 그 여관을 거쳐가는 사람들의 삶을 그린 소설이에요. 또 그들을 살게 하는 희망이란 무엇인가를 담은 내용이고, 굉장히 인상 깊었던 작가의 말. 우리 역시 세상이라는 여관에 주민등록번호 따위를 기재하고 살아가는 투숙객이 아닌가. 그래서 이 세상에, 이 여관에 머무는 동안에는 최대한 밝고
아름다운 삶의 면을 목격하고 떠나길 바란다. 이런 작가의 말이 마음에 굉장히 남았다. 이 책은 자전소설이라고 했어요. 자전소설. 자전적 이야기를 살짝 본인이 각색해서 만든 소설이라고 하더라고요. 작가가 생각하는 요가와 명상에 대한 의미, 자기 이야기 플러스 약간의 각색으로 만들어낸 책인데, 명상이 작가가 그래요. 한 가지에 하나만 하는 것. 한 가지 행동에 딱 내 정신을 집중하는 것. 저도 막 일기를 쓰다가 갑자기 정신 차려보면 내가 릴스를 막 보고 있고, 릴스를 보고 있다가도 갑자기 정신 차려보면 딴 생각을 하고 있어요. 눈은 릴스를 보고 있는데 딴 생각을 막 하고 있을 때가 있어요. 그렇게 우리 정신은 자꾸 딴 데를 가려고 해. 자꾸 분산되려고 해, 자꾸. 그걸 내가 계속 의식적으로 인지를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행동을 하고 있다. 내가 지금 글을 쓰고 있다. 내가 뭐뭐를 하고 있구나. 내 정신 자꾸 이 행동을 하고 있으면서도 딴 데로 도망가려고 하니까. 그래서 이 책에서 그래요. 조금 표현이 좀 그렇긴 한데, 똥을 쌀 땐 똥을 싸고 오줌을 쌀 땐 오줌을 싸라. 처음에는 이걸 읽었을 때 싶었는데, 생각하면 할수록 너무 맞는 말인 거예요. 맞지. 걸을 땐 그냥 걷기만 하고 뛸 땐 그냥 뛰어라. 한 가지에 하나씩만 해라. 그게 명상이다. 꼭 요가 명상에 관심이 없어도 참 재밌게 잘 읽힐 것 같은 책이어서 추천을 드립니다. 책은 이제 하이데거의 철학을 아주 친절하게 풀어서 설명해주는 책이에요. 인간은 단순히 존재만 하는 게 아니라 본인 스스로에게 존재 의미를 물으면서 존재 자체에 대한 자각이 가능하다. 우리는 동물처럼 단순히 존재만 하는 게 아니라 말했던 것처럼 스스로에게 존재 의미를 묻고 그 존재 자체를 자각할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어떠한 권태나 무력감 같은 거를 느끼는 거예요. 동물과는 다르게. 그런데 이제 오늘날 같이 이런 과학기술 우상화 시대에 우리 인간이 존재 자체로 존중받기보다는 부품으로 전락하게 된 지금 시대에 어떻게 스스로의 자존을 다시 회복하고 존재의 의미를 스스로에게 물을 수 있는 진짜 인간이 될 수 있는가를 이제 하이데거의 철학과 연결지어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번아웃. 제 주변에 번아웃 온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 인생에 한마디로 쉼이 필요하다. 쉼의 중요성을 알아라. 휴식도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냅다 누워있는 게 아니라 계획적으로, 의도적으로 휴식도 연습해야 되고 계획해야 되는, 습관해야 되는 행위다. 그래서 어떻게 잘 쉴 수 있는가, 어떻게 잘 쉴 것인가를 실천법을 소개해주는 책이고, 또 쉼이 있어야, 비움이 있어야 우리가 또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몇 권이에요? 하나, 둘, 4권. 이 4권은 또 자세하게 리뷰한 영상이 있으니까 패스하겠습니다. 굉장히 광고가 많이 뜨더라고요. 배우 박정민이 넷플릭스를 왜 보냐? 홈모노를 보면 되는데 라는 기가 막힌 추천사를 남겼어요. 와, 진짜 추천사 기가 막힌다 생각했거든요. 너무 읽고 싶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이제 조금씩 읽고 있는 중이긴 한데 아직 넷플릭스만큼 재밌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워낙 핫하다니까 아직 모르시는 분들이 있다면 이제 이런 책도 있다 하고 소개를 하고 넘어갈게요. 마지막은 제가 유일하게 완독을 다 안 했지만 데리고 와봤어요. 구의 증명 바로 전 작품이래요. 바로 전에 나왔던 작품인데 왜 가지고 왔냐? 작가의 말에 굉장히 인상 깊은 구절이 있어서 30번째 마지막 책으로 가지고 왔어요. 이렇게 계속 살아도 되는가 질문했다.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라는 질문을 따라가며 소설을 쓴다. 계속 살아야겠다고 마음먹은 것이다. 이 문장을 읽자마자 제가 너무 공감이 됐던 게 제가 한참 왜 살아야 되는지 모르겠어서 왜 살아야 되는지 모르겠어. 친구들한테 막 너 왜 사니? 물어보고 다녔던 때가 있었어요. 아, 진짜 모르겠어서 왜 살지라는 생각이 든다는 것 자체가 그렇게 저는 좀 긍정적인 시그널이라고는 생각 안 하거든요. 아, 다 재미없고 다 허무하고 허탈하니까 왜 살지? 이런 느낌이 아니라 살아서 뭐하냐? 왜 살지?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뉘앙스가. 그랬었는데 어느 순간 다시 삶의 활력을 좀 되찾고 나니까 왜가 더 이상 안 붙고 어떻게에 더 집중하고 있는 저를 알게 된 거죠. 왜 살지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로 넘어갔던 그 과정을 저도 막 그렇게 인지하고 있진 않았는데 딱 작가님 말을 보는데 이건가 보다. 너무 내가 느꼈던 마음이 글로 잘 표현되어 있다 싶어서 인상 깊어서 데려와 봤어요. 자, 이렇게 오늘 제가 상반기에 완독한 책들 쭈루룩 가져와 봤는데 하반기에는 미뤄두고 있었던 좀 두꺼운 책들이나 2회독, 3회독 하고 싶었던 책들을 좀 천천히 읽는 거에 좀 집중하고 싶어요, 하반기에는.
남은 6개월도 잘 읽고 또 12월 말쯤에 하반기 책 소개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